안녕하세요. 재테크에 관한 정보를 콕콕 집어 알려드리는 재테크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 연장과 종부세 완화 가능성입니다. 재테크 메신저 지금 시작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2023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대상입니다. 원래는 2022년 6월 1일부터 전월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불편함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지방자치단체 또한 행정 여건이 준비되지 않아 계도 기간을 1년 연장하겠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시행 시에도 코로나 시기에 온라인 절차조차 준비해 놓지 않고 제도를 시행해서 굉장히 불편했었는데요. 이번에도 행정 여건 등이 미흡했나 봅니다. 정부의 입장은 미신고에 대한 처벌이 아닌 임차인 보호 및 부동산 정보 투명화에 있기 때문에 아직 준비되지 않은 국민을 위해 유예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실거래가를 파악하기 위함이겠죠. 정부는 매매 시장에 대한 파악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세 또한 확정일자 신고로 인해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있습니다만 월세와 비아파트에 대한 데이터는 확보할 방법이 부족했습니다. 정부는 비록 계도 기간은 연장했지만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듯 합니다. 계도 기간이었던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무려 122만 3천 건의 전월세가 신고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월세는 확정일자 신고수가 적어서 정보 파악이 어려웠었는데요. 신고제 시행 이후 95만 6천 건으로 전년 같은 분기 대비 무려 20만 건 가까이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그동안 전세 대비 정보가 부족했던 월세와 비아파트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 중인 듯 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전월세 신고제란 이름을 주택임대차 신고제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명칭에서 보여지듯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라는 이름에서 오는 이질감과 거부감을 없애기 위한 것도 있겠죠. 향후 언론에서 주택임대차 신고제란 단어를 접하시면 전월세 신고제를 말하는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데이터가 축적되면 그 정보를 가지고 언제든지 임대소득 과세 자료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가는 부가가치세 신고 때문에 신고 자료가 있었지만 주택은 면세사업이고 임대소득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2천만 원 이하는 비과세였죠.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자료가 필요해진 시점입니다. 이 제도가 잠시 유예할 뿐 없어질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니 과태료 부과 계도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계도 기간 중에 충분히 방법을 숙지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또 다른 소식입니다. 올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원래 연초에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를 2021년 수준으로 내리기로 계획했었죠. 그런데 지난 5월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그동안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 데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인상해 납세자들에게 3중, 4중의 부담을 지웠다. 1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기본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서 과세 표준을 산출합니다. 이 과세 표준을 토대로 세율을 곱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산식에 있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2018년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80%였습니다만 이후 매년 5%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85%, 2020년에는 90%, 2021년에는 95%를 적용했으며 올해부터는 100%를 적용할 예정이었죠. 그래서 얼마나 어떻게 된다는 건데 궁금하시죠? 이해하기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에 접속하겠습니다. 왼쪽은 2022년도 분이고요.
오른쪽은 그 이전 해의 공시가격이 나옵니다. 아파트 소유자분들이 많으시니 아파트로 검색해 볼게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하시고 공동주택 가격 열람을 해봅니다. 예시로 도곡렉슬 아파트를 해보겠습니다. 편의상 101동 101호로 해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11억 원이 넘지 않으면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추 장관님 말씀대로 2020년에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2020년의 공시가격은 9억 5,600만 원입니다. 11억 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종부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원래대로 2022년의 공시가격을 적용했다면 어땠을까요? 2022년 공시가격은 대략 13억 원이 넘죠. 13억 원에서 11억 원을 제한 금액, 대략 2억 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100% 하면 또 2억 원이 되겠죠. 이 과세 표준 2억 원에 0.6을 곱하면 약 120만 원가량의 종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미 납부한 재산세는 공제하고 농어촌특배세도 추가되니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략적인 금액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공시가격 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야당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야당의 동의가 쉽진 않겠지만 야당 또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금 완화 기조로 돌아섰기 때문에 공시가격을 환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낮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은 야당의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95%를 적용했는데요. 이를 75%에서 80% 정도까지 낮춘다면 공시가격 환원 효과와 비슷해집니다. 몇 년도 공시가격으로 환원할지 또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얼마나 낮출지 이것이 중요하겠죠. 지켜봐야 할 사안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1세대 1주택에 대한 종부세 완화입니다. 아직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는 없습니다. 1세대 1주택은 공제금액이 11억 원인 반면 다주택자는 6억 원밖에 공제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다주택자가 많이 불리합니다. 또한 주택가격을 합산해서 공시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과세 형평성에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가령 합산 공시가격이 6억에서 11억 원인 다주택자와 한 채 가격이 6억 원에서 11억 원인 1주택자를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부자인지 알 수 없지만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지만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저가 다주택자는 징벌적 과세를 받는 데 반해 고가의 1주택 소유자는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내는 불합리성이 존재합니다. 만약 이 같은 기조가 계속된다면 추가적인 집값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다주택자 포지션이 불리해지면 수도권 외곽이나 비인기 지역의 지방 주택 물량을 던져 다주택자 포지션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고 핵심지의 똘똘한 한 채는 더욱 손에 쥐고 있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똘똘한 한 채 핵심지 집중 현상이 심화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현재 야당에서 공정시장 가액비율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통과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책을 세워야 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폐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100%로 고정됩니다. 만약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100%로 고정된다면 무조건 공시가격이 과거 수준으로 환원되어야만 세부담이 낮아지게 됩니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도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도로 명칭이 바뀌었으나 계도 기간은 1년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폐지보단 지속의 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미리 숙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세대 1가구의 종부세 완화가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릴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줄일지는 아직 명확하게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결정이 되는 대로 각자 계산하셔서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는 1세대 1가구에 대한 법 개정이므로 다주택자는 여전히 종부세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1세대 1가구의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핵심지 수요는 지속될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